이렇게 5글자로 얘기해 주셨고요. 네, 이승진 선생님 혹시 얘기 가능하실까요? 네, 하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 이렇게 2개로 표현해 주셨네요. 음소거 해제하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네, 사실 정책이라는 게 안 하는 일은 많아도 못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안 해서 그렇지 못할 일은 잘 없거든요. 결국은 의지의 문제인 경우가 많고요. 근데 이번에 우리가 이 과정을 이제 거치면서 이제 느꼈던 건 결국 이제 비슷한 생각 또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면 물론 이제 입장도 다르고 사는 환경도 다르고 또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또 이견차도 있지만 결국은 이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멀리 있는 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야기 나눈다라는 게 이렇게 목소리가 하나로 모이면 이게 정책으로 이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어떤 토대가 될 수 있겠다. 너무 감사했고 이렇게 오후에 이 시간을 내서 무언가를 의논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지금 이 과정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셨고, 이승진 선생님의 생각을 5글자로 표현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아직 작성 중이신 분들, 이제 3번의 이제 테이블을 통해서 내가 느끼거나 깨달은 것을 5글자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조수연 선생님 가능하실까요? 음소거 해제 요청드릴게요. 색다른 경험. 네. 하여튼 처음 이렇게 화상 이런 걸 좀 이렇게 해봤고 또 하면서 처음 겪다 보니까 제 생각을 다 제대로 이야기를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적응 기간도 필요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색다른 경험, 처음 겪는 경험을 하다 보면은 많이 처음에는 당황하기도 하지만은 거기에 적응이 되면은 또 어떤 좀 더 창조적인 생각이 나올 수 있다 생각되기 때문에 이 색다른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또 다음 기회가 있다면은 이번보다는 좀 더 좋은 어떤 대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뭔가 되게 이제 퇴장하셔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긴 한데 퇴장하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 아시겠죠? 저희 정책 구체화하고 퇴장해 주셔야 됩니다. 네, 선생님 얘기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허동영 선생님, 저희가 지금 얘기 가능하실까요? 키워드 5글자 얘기해 주시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예. 네, 이번 실패 박람회를 통해서 느낀 점이나 깨달은 것 5글자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잠깐 눈팅하다가 바로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 인터넷상에 댓글 단 제 닉네임이 그 민주공화국인데 네, 말 들리나요? 네. 들립니다. 민주공화국인데 예 민주공화국인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5글자가 또 맞아 떨어졌는데 그 지금 뭐 온택트 시대에 이렇게 그 온라인 회의를 하는 게 뭐 좀 색다른 경험이 하고 예전에 그 컴퓨터상으로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또 휴대폰으로 하니까 이 기기만 다르게 해서 또 회의를 하다 보니까 또 신선한 느낌이었고요. 그다음에 그 여기 모이신 분들이 다 사회에 대한 봉사 정신 그리고 본인들의 시간 나눔을 위해서 또 희생하는 마음으로서 그 울산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또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한 마음으로 모아진다는 게 참 의미 있는 시간에 같이 참여하게 된 걸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또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신 또 우리 그 주관자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각자마다의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어떤 느낀 점이 있는지 나누는 시간이 돼서 저도 되게 감사했던 것 같고, 이렇게 가득 열정적이신 분들이 모여 있으니까 오늘도 정책화 시키는데 어려움은 있겠지만 못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많은 협조 부탁드리고요. 그럼 지금부터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브릿지 테이블 두 번째 시간대에 저희가 이제 구체적인 일자리, 안전이라는 주제에 관련해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구체화할지를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화면 다들 보이시죠? 네, 여기 보면은 1번에 보면 점수가 가장 높아요. 선생님들이 투표해주신 곳이거든요. 보면은 이제 위기 청소년 전용 긴급 연락처 또는 긴급 연락망 앱 설치, 위기 청소년 긴급 구조를 위한 연계기관 네트워크, 또 이 모든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해주셨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도 키워드가 사실 많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하나 다 정책화를 하기에는 시간이 걸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요 중에서 우선순위 하나를 정해서 선생님들께서 그거를 먼저 정책화 시키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분을 정책화 안 한다, 하는 게 아니라 물론 다 연계되어 있지만 그중에서 이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가 세부 정책화를 한번 시켜보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긴급 연락망이 있는 연락처가 필요한 부분이고 또 연락처 앱, 연락처를 모을 수 있는 앱 관련된 부분이고 또 네트워크 관련된 부분이고 예산 확보, 이렇게 조금씩 비슷하지만 키워드가 나뉘어져 있어서 이 중에 하나를 저희가 택해서 그거를 중점으로 정책을 구체화시켜 보려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네, 그래서 여기 키워드 중에서 선생님들께서 먼저 정책화 시켜봤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을 선택해서 2개를 알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 2개를 저희가 이제 개수를 취합해서 이 키워드로 저희가 정책화 시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시태그에 보시면 긴급 연락처 관련해서 앱 설치, 또 긴급 구조를 위한 연계기관 네트워크, 요거 2개, 그리고 예산 확보 요거 3개 중에서 하나씩만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3개 중에서. 네. 네, 긴급 연락망 앱 설치 부분. 네, 그리고 연계기관 네트워크 부분, 그리고 지원 예산 확보 부분, 요거 3가지 중에서 하나씩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30초 정도 생각해 보시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저희가 정책을 구체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얘기하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 음소거 해제하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네, 다들 고민하신 것 같은데 시간 조금 더 드릴게요. 그래서 다른 키워드를 사용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키워드를 중점으로 이제 저희가 추가로 구체화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키워드도 다 연관시킬 수 있지만 저희가 핵심 키워드를 하나 잡고 정책화시키는 게 선생님들이 구체적인 방안을 내기에 조금 더 편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뭐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나 궁금한 점 있으실까요? 물어봐. 제 입모양만 보고도 다 알 수 있습니다. 박강현 선생님 물어봐 주시죠. 이게 선택하는 게 헷갈려가지고요. 어떤 부분이 헷갈리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저는 이걸 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를 한다면은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제 저희 쪽 소장님한테 여쭤본 거죠. 아니. 그게 아니라고요? 네, 그럼 김영민 선생님 의견을 잠깐 들어볼까요? 아니, 박광희 쌤이 원래 질문의 의도는 지난번에 1번, 4번 2가지로 골랐는데 네. 오늘은 1번에 대해서 고르는 거냐라고 물어봤거든요. 이해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1번이랑 4번을 연계시켜서
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의견을 많이 주신 부분이 이제 여기 첫 번째 1번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핵심 키워드만 잡고 그리고 나머지 세부 계획, 예를 들면 진행 방향에서 5번의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예산 확보의 부분이 이제 뭐 정책에게 요구하는 예산 이런 부분에 들어갈 수 있고 또 같이 연계하는 사업 또 아니면 기관 이런 것들이 저희가 구체화하는데 다 적용이 될 거거든요. 작성을 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하나의 키워드만 잡고 다른 부분들은 여러 가지 방향으로 제시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4번도 충분히 연관시켜서 선생님 얘기해 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일단은 핵심 키워드 하나만 잡고 가보려고 합니다. 네, 혹시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면 다른 분들도 의견 있으시면 계속 얘기해 주시고 일단은 세 가지 키워드 중에 하나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긴급 연락망 앱 설치 부분, 앱 설치 부분에 정책화시킨 부분에 동의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네, 네 확인했고요. 네, 두 번째, 네, 긴급 구조를 위한 연계기관 네트워크 관련된 정책화 손 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모든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손 들어주시면 됩니다. 예산 확보 부분 된 정책, 네, 세 분. 허동용 선생님 혹시 어떤 부분에 동의하시는 세 가지 중에? 손 내려주시면 되고요. 허동영 선생님 혹시 1, 2, 3번 중에 어떤 부분을 초점을 맞춰서 정책화 시켜볼까요?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뭐 말씀하신 대로 이거 다 연관된 단어이기 때문에 네. 딱 하는 거라고 딱 하기는 그런데 일단 그 현재까지 제가 경험상은 일단 정책 수혜 집단으로서는 뭐 예산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산 확보 관련돼서 이제 구체적인 정책화를 짰으면 좋겠다 싶은 분이 네 분이셔서 요거를 중심으로 다른 것들을 조금 구체화해보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 다들 동의하시나요? 네, 예. 여기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얘기해 주실 부분은 계속 얘기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최대한 많은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가 돕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어떻게 작성을 해보려고 하냐면 네, 빅캔버스 화면을 공유해 드렸는데 다들 보이시나요? 네. 네, 여기서 이제 주제가 잠시만요. 주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부분을 저희가 정책화시키기로 얘기를 나눠주셨는데 그러면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세부적인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를 생각해 주시면 되거든요. 뭐 어떤 기관에 요청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결과물을 낼 테니까 이런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구체적인 방법을 지금부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을 그러니까 요구를 하려면 또는 진행을 하려면 저희 뭐 현재 간략한 데이터나 이런 거를 토대로 이 퍼센트를 이만큼 올리겠다 이런 거나 뭐 안전성에 대해서 이런 거를 이만큼 확보하겠다 이런 목표치도 있어야겠죠.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지원이나 어떤 예산이 있었으면 좋겠다. 약간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구체적이기 생각하기 어렵다. 그러면은 조금 선생님들 스타일대로 설명해 주시면 제가 그거에 맞게 기록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원을 위한 이 예산 확보를 우리가 어떻게 정책에 요구할 수 있을까? 정책화 시킬 수 있을까? 구체적인 방법은 뭐가 있을까를 키워드로 한번 적어서 서로 공유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일단은 3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천천히 키워드로 한번 작성해 보시고 이후에 서로 생각 공유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 있으면 손 들고 음소거 해제해 드릴 테니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네, 김영성 선생님.
이게 이제 정책 그 제안서에 지금 키워드로 이제 제일 많이 선택을 한 게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인 거잖아요. 근데 네. 이게 조금 헷갈리는 게 그러면 이 지금 정책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는 예산은 이제 어떤 목적이 있을 텐데 그 목적은 여기에 안전에 대한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가 되는 건가요? 네. 이 이거 정책은? 네. 제목을 조금 네. 더 구체화시켜야겠네요. 제가 한 번 더 과정을 거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래는 이제 청소년 안전 관련된 부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청소년 안전 관련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네, 관련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이렇게 구체화 조금 시켜보려고 하는데 이제 다른 예. 분들도 제가 단어를 수정하거나 용어를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요거를 조금 더 구체화시키고 싶다. 그러면 의견 주셔도 되거든요. 요렇게 작성하는 거 괜찮을까요? 그게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예산 확보가 정책 제안서가 되면 예산 확보의 방법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내야 되는 그 식이 되는데 글쎄 이게 조금 뭐 예산 확보를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방법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의논하는 게 적합한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어떤 예산 확보가 제일 중요한 게 아무리 우리가 좋은 정책을 제안을 하더라도 그것을 위한 예산 확보가 안 된다면 뭐 시행이 안 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맞는데 우리가 지금 의논해야 될 게 예산 확보의 방법을 의논을 할 것이냐 아니면 예산이 어느 쪽으로 쓰여야 한다라는 목표, 이제 정책의 어떤 모양 이런 거를 의논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그러니까 아까 세 개의 키워드 중에서 예산 확보는 사실 바탕에 깔고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혹시 다른 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네, 수면 선생님 동의하시고요. 또 얘기해 주시고 싶으신 분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예, 허동영입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 일단 이 예산을 결정하고 집행하기 위한 정책 결정권자인데 왜 이 예산이 필요한지를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주는 게 뭐 우선 과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행정 같은 경우에는 물론 탑다운 방식으로 예산이 결정될 수도 있고 뭐 버텀업 방식으로 결정이 될 수도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이 논의를 해서 하는 거는 일단 담당 과학 공무원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인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왜 이 사업이 필요한지를 먼저 담당 공무원한테 이해시키면서 우리가 예산을 해보니까 이 사업을 하는데 뭐 다른 비슷한 사업과 비교해보니까 어느 정도의 예산이 이렇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해를 시켜야 예산 편성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조수연 선생님 얘기도 들어볼게요. 네, 저도 그 두 분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예산 확보를 위한 단계 전에 방금 두 분이 말씀하신 대로 뭐 예를 들어서 전용 긴급 연락처를 위한 예산 비용이 필요하다. 아니면 네트워크 앱 설치를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 네트워크를 하기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정해진 다음에 이렇게 토론을 거쳐서 예산을 잡아주는 쪽에서 이런 것 때문에 이걸 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예산 편성을 이렇게 원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예산을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저도 생각은 들거든요. 네, 그러면은 선생님들이 얘기해 주신 거를 조금 정리를 해가지고 이게 구체적인 정책 방안에 예산 확보가 포함돼야 되는 부분이지 우리가 예산 확보를 두고 얘기 나누기 좀 어렵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은 앞서 얘기해 주신 두 파트에 대해서 긴급 연락처 확보 관련된 부분이랑 또 네트워크 관련된 이 두 가지 중에 그러면 하나를 선정을 해서 저희가 조금 구체화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여 볼까요?
네, 김영희 선생님 얘기해 주세요. 문서가 풀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 앞에 있는 선생님들이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이 우리가 얘기할 때 정책의 어떠한 정책이라는 예를 들어 핵심 예를 들어 문장에서 목적어인 거죠. 그거 없고 이제 구체적인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다 보니 이게 무엇을 위한 정책인가라는 게 지금 저희가 혼선이 오고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아까 말했던 키워드 중에 웹설치라든지 이런 연락망이라든지 예산이라는 거는 어떠한 정책을 위해서 필요한 부수적인 것이지 이것 자체가 정책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 네네. 아동 청소년의 안전, 그 아동 청소년 안전에 무엇을 만들면 아동 청소년 안전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 구체적인 그게 메인이 없다 보니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웹서치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선 그런 부분부터 우리가 정리를 하고 그게 필요하다면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방법들에 의해서 어떤 구체적인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게 실현이 가능할까라는 것들을 얘기가 먼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들을 이제 청소년의 안전을 위해서 그거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래서 뭐 이승주 그 선생님이 뭐 안심택시, 안심약속 이런 얘기들을 했던 것처럼 그 무언가에 해당하는 것들이 지금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하면 더 얘기하기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얘기해 주신 거 감사하고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제 정확하게, 그러니까 주제를 먼저 명확하게 정한 후에 이제 그걸 조금 더 구체화시키는 거를 한 번 더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여기 관련해서 그럼 선생님들의 생각을 조금 자유롭게 얘기해 주시면 제가 이제 보일 수 있게 타이핑을 해놓을 테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만들어 가시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제를 선정하자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주제를 작성해 본 거는 이제 위기 청소년 안전 관련 예산 확보 부분은 제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작성해 봤는데 다른 의견을 계속 주셔서 문장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거든요. 여기서 조금 더 구체화 시킬 수 있는 표현들 이런 게 있을까요? 선생님들 자유롭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네, 김영민 선생님. 저희가 이제 청소년 안전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2차례에서 거쳐서 했고, 그리고 이 안전에 관해서 얘기가 나왔던 거는 기존에 우리가 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잘 안 됐던 부분들과 연관을 해서 많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박광희 쌤이나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경험을 하면서 어떤 부분이 지금 필요로 하냐라는 것들을 고민했을 때 비상시에 예를 들어 아동학대라든지 학교폭력이라든지 청소년 자살이 있을 때 이 아이들을 어떤 식으로 빨리 연결을 해서 안전하게 안전을 확보할 것인가라는 고민에서 저희가 사업들의 얘기들을 계속 해왔었던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필요로 하나 잘 해결되지 않았던 것들이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참여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기 청소년이라 안전이란 건 아직까지도 저한테는 이제 구체화되어 있지 않고 좀 이제 포괄적인 개념으로 와닿아 있어서 이 위기 청소년 안전을 위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어떤 긴급 수송이라든지 아이들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빨리 그걸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정책으로 만들어지면 어떠냐라는 것들이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여기 몇몇 친구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라고 하는데 그걸 좀 더 구체화시킬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가 이해한 부분은 네. 위기 청소년 긴급 상황 시 대처 방안 그렇죠. 이렇게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네. 긴급 상황 시 대처. 네, 이렇게 조금 더 구체화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선생님들의 의견을 조금 더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또 다른 분들 의견 얘기해 주실 거 있을까요?
아니면 여기서 뭐 마무리해도 괜찮고 구체화 시켜도 된다. 이렇게 하셔도 되거든요. 네, 일단 이승진 선생님. 네, 음소거 해제하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정말 토론 같은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만큼 이제 많은 분들이 원래 토론은 막판에 이렇게 시간이 몰리면 이렇게 토론이 더 잘 돼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다들 말씀들 이렇게 분위기 이제 감지하느라 쉽지 않은데 원래는 이제 정책이라는 건 제일 큰 카테고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정책, 목적을 가진 정책을 위해서 필요하면 법을 만들기도 하고, 또 있는 법을 개정하기도 하고, 또 그 법 안에 여러 형태의 제도들이 들어가 있고, 그 제도를 실행하려면 사업이 필요한 거고요. 그 사업을 하려면 결국 이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결과적으로는 정책이 제일 위에 있고 예산이 제일 밑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만큼 예산이 제일 중요하다. 핵심 코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의 어떤 위기 상황에서 이 친구들을 어떻게 우리가 지원을 할 거냐, 그리고 그 위기 상황에서 빠져나오거나 벗어나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는 첫 번째는 연락망이거든요. 연락망, 연계체계. 그러니까 지역사회가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이나 또는 우리 조세현 회장님이나 우리 이병상 대표님, 약사님처럼 지역사회 주민들이 어떻게 하나의 이제 이 연락망을 가지고 그 사회 안전망을 구축할 거냐인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동수단이 되겠죠. 그러니까 연락은 됐는데 연락들은 다 돼. 그럼 이제 거기는 그 친구를 어떻게 할 거냐. 그냥 112에만 맡겨놓기에는 사각지대가 너무 많더라라는 게 이번 두 차례 회의 때 이제 나온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안됐던 게 그럼 민간에 있는 택시들을 좀 활용을 해보자 라고 이제 제안이 됐던 거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지역사회 연결망과 이동수단이 이제 핵심이 될 것 같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연결이 아무리 잘 돼 있어도 이동을 시켜줄 수 있는 수단이 이제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동수단을 첫 번째 목표로 해서, 예를 들면 뭐 위기 청소년 안심택시 정책이라든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만들고 그 지자체나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하려면 특히 이제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쓸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이제 그 조례에도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정책의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은 카테고리가 크지만 예산을 만들려면 구체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이동수단, 그러니까 연결망은 다 구축돼 있어요. 그리고 연결망 구축하기가 되게 쉽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연결망을 물리적으로 이동시켜줄 그 연결망 사이를, 이게 이제 핵심이고 돈이 들어가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저는 좀 청소년 안심택시라는 의제를 가지고 우리가 정책 이야기를 좀 나누고, 그에 필요한 뭐 앱 개발이라든가 뭐 인건비의 문제라든가 시스템 구축의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좀 논의를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구체적으로 위기 청소년 긴급 상황 시에 이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중에 하나를 얘기해 주신 것 같거든요. 이제 안심택시를 활용해보자 관련해서. 혹시 다른 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뭐 동의한다도 괜찮고, 아니면 나는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다. 이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 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허동현 선생님. 네,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예. 그 안심 택시 필요한 부분에서 예전에 저희들이 그 경찰청하고 협조해서 예전에 그 개인 택시 콜 전체를 묶는 콜이 있었고, 그다음에 법인 택시 전체를 묶는 콜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도난 차량이라든가 어떤 범인 추적할 때 경찰청에서 법인 택시나 개인 택시 콜센터에 연락을 해서 협조를 구해서 도움을 줘서 뭐 범인을
체포한다거나 안 그러면은 그 뺑소니 차량을 뭐 검거하는데 저희들 같이 협조해서 그 사건을 해결하는 경우가 몇 건 있었습니다. 지금 그 우리 이승진 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현재 가지고 있는 그 경찰 가용 자원 가지고만은 현재 부족하기 때문에 예전에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 그 가장 빨리 접근할 수 있는 게 그 일단은 택시라는 그 수단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도 활용하면은 그 어떤 위기 아동 청소년에 대해서 좀 신속히 그 구조의 손길을 건네줄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네,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심택시 관련해서 이제 조금 더 가장 빨리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정책화시키는데 괜찮을 것 같다 의견 주셨는데 다른 선생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자유롭게 얘기해 주시면 되고 네, 김영희 선생님 얘기해 주세요. 아까 허동현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안심택시에 좀 더 초점을 두는 이유가 어차피 지역사회 안전망 아까 잘 만들어져 있지만 저희가 생각했을 때 그 많은 자원들은 그게 국한돼 있다라는 거죠. 그 사업의 목적과 그 대상에 맞춰서 있는데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늘 느끼는 것은 이 만들어진 것들을 연결시킬 수 있는 그리고 가장 미흡한 상황에서 빨리 기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택시라는 데 저희들이 많이 착안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관과 기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것. 물론 요즘은 뭐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저희 일들을 제한하는 게 한계가 있고 그러면 아까 이승진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이동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가능한 자원들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택시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택시는 울산 전역을 다닐 수 있고 거기에 통신의 기능만 더 결합이 된다면 진짜 긴급한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제한된 자원들을 연결해 줄 수 있는 매체로서 가장 매력 있는 자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안심택시를 청소년들이 진짜 긴박한 상황에 통신과 결합된 상태로 만약에 정책으로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것들이 가능하다면 정말 긴급한 상황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수단이나 매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기존의 개인 택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각자의 있는 것들이라면 그것들을 어떠한 통신이든 무엇 정책으로서 연결시켜 줄 수 있다면 저는 많은 것들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승진 선생님이랑 허동영 선생님의 의견에 조금 더 덧붙여서 설명해 주신 걸로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은 선생님들만 동의하신다면 이 위기 청소년 긴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세부 방법으로 이제 연락망을 구체적으로 확보를 해가며 그 연락망을 통해서 이제 민간 택시를 활용해서 조금 더 청소년들의 긴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끔 해가보자 이런 방향이 나오는데 혹시 다들 동의하시나요? 네, 그러면 네, 조세현 선생님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케이 하시는구나. 네, 오케이 잘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 부분 관련해서 제가 이제 화면으로 간략하게 정리를 해놨는데 글씨가 조금 선명하게 보이시나요? 제가 좀 키워드릴게요, 글씨를. 네, 여기서 저희가 이 정책들을 조금 더 계속 구체화시켜가는 작업을 지금부터 할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할지 큰 카테고리를 제가 한번 쭉 훑어 드릴게요. 네, 얘기해 주신 것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세부 방법으로 이제 대처하기 위해서 어떻게 대처할 거냐, 일단 연락망으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민간 택시를 활용하는 방안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렇게 세부 방법을 얘기를 해볼 건데 조금 더 구체화시킬 거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고민을 하시면서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어필을 해야지 정책이 될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세부 관항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게 왜 필요한지 필요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주시고 그러면 요거를 정책화시킬 때 적용되는 대상자는 누군지도 고민해 봐 주시면 되고요. 뭐 필요하신 분들은 필기하면서 들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밑에 내려가면 그러면 요거를 추진하기 위해서 어떤 기관이나 아니면 연계돼야 하는 그런 기관들
이런 부분도 저희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거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가는데 뭐 소요되는 시간 이런 것도 고민할 수 있고 또 추진 체계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요구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를 요구할 때 우리는 어떤 거를 도와줄 수 있다. 어떤 거를 협력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선생님께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거든요. 선생님이 속한 기관 또는 개개인이 어느 정도 내가 이렇게 협력할 수 있다. 근데 이거는 내가 기관을 대표한다 이렇게까지는 아니고 우리 기관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협력하고 있으니까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렇게도 생각해 봐 주시고 그러면 그거를 이제 이거를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이 뭐 얼마 정도 필요하다도 좋지만 어떤 데서 끌어오면 좋겠다. 어떤 데서 지원해 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해 보시면 되겠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해갈 텐데 이제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 부분을 이제 좀 크게 보셔야지 하나하나 제가 이제 작성할 때 선생님들이 다 이해하시면서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럼 일단 전체 흐름에 대해서 얘기해 드렸으니까 제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 세부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구체화 시켜보고 이제 필요성과 대상자 조금씩 채워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동수단 여기는 지우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은 세부 방법 중에서 크게 두 가지가 나왔는데 이제 연락망 관련해서 이제 선생님들끼리 단어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정확하게 정립시켰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어떤 연락망이 필요하다. 또 이 내가 생각하는 연락망은 요런 것이다에 대해서 조금 나눠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먼저 얘기해 주실 선생님 계신가요? 요런 연락망이 필요할 것 같다. 아니면 이미 이런 연락망이 있으니까 요거를 활용하자. 요런 의견도 괜찮거든요. 네, 고민해 보시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임영상 선생님. 먼저 듣고 박광현 선생님 얘기 들어볼게요. 내가 먼저 들었는데 이 생각하신 거 아니죠? 회사에서 다 보입니다. 일단 뭐 그러니까 비상 연락망이잖아요. 비상시에 예, 그 응급이나 비상시에 간편하게 간편하게 연락을 할 수 있는 이제 기능이 있어야 되니까 우선은 아까 그 키워드에 나온 대로 이제 휴대폰 앱이 가장 적당할 것 같고요. 그 휴대폰 앱에는 경찰도 들어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그 관계 공무원이나 아니면 그 청소년 지원센터 그리고 이제 사회에 아까 그 여러분 말씀하셨던 그 일단 뭐 기본적으로 그 지금 제일 핵심이 택시니까 그 택시의 연락망이 같이 연계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지역에 뭐 저희가 이제 그 청소년 안심 약국 이거를 이제 그 몇 약국이지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 그 약사회 같은데 이제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 가까운 뭐 서로 위치를 이렇게 약속을 한다든지 뭐 이런 일도 생길 수 있고 그러니까 전체 그 울산시 내에 있는 모든 약국이 그 연락망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면 뭐 어디 약국은 동네마다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이제 지역에 연계할 수 있는 기관들까지 포함해서 비상 연락망에 다 같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다 같이 한꺼번에 볼 수 있다든지 하면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얘기해 주셔서. 네, 비상연락망으로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고 거기에 누가 들어갔으면 좋겠냐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고요. 제가 화면으로 계속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선생님들 안 보이시면 저한테 물어봐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박광현 선생님이 손을 먼저 드셔서 얘기 들어보고 조세현 선생님 얘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표정님. 네, 푸시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 이제 비상연락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긴급 전화 번호가 가장 접근하기 쉬운 게 있습니다. 이제 뭐
제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뭐 112라든지 117이라든지 119라든지 뭐 간접신고는 국번호 111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번호가 있기 때문에 1388 전화가 지금 아이들 위기 상황 시에 받을 수 있는 이제 번호로 나와 있습니다. 1388입니다. 아, 1338 죄송합니다. 말고. 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청소년 전화 1388인데 뭐 뉴스나 아니면은 뭐 인터넷 신문에서도 이제 자살 관련이라든지 이런 기사가 뜨면 무조건 그 밑에 적으라고 돼 있는 번호로 나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청소년이 긴급 상황 시에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1388입니다. 그걸 위해서 저희가 아웃리치도 많이 나가고 홍보도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상연락망 안에서는 이 1388 번호를 하면은 가장 빨리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은 기존에 있는 비상연락망을 조금 활용해서 뭔가를 해보자, 이런 말씀이세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제 기존에 있는 것을 쓰게 되면은 현재 있는 인력들이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만 조금씩만 교육을 시켜 놓으면은 바로 투입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산으로도 많이 절감이 될 수도 있고, 특히 112 같은 경우는 종합관제실 하나입니다. 종합관제실이 하나지만 1388 같은 경우에는 시, 군, 구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의 인력이 많이 줄어드는 것도 있고, 그 빠른 대처가 원활하게 가능하기도 하고요. 네, 그러면은 일단 선생님이 주신 의견은 이제 새로운 비상연락망을 만들기보다는 연계되어 있는 1338을 조금 더 활용하고 이제 그거 관련해서 뭐 앱이나 이런 게 있는 건가요? 아니요, 이제 뭐 사이버 전화만 상담은 앱은 있기는 한데 그거 네. 말고 저희는 전화만 되고 있고, 만약 이 전화가 된다면은 이제 앱으로도 바로 연결될 수 있게 하기 굉장히 편하고 쉬운 그런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1338에 관련된 거를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어플로 만들어서 이제 이 담당되는 뭐 연계될 수 있는 기관들을 넣어서 서로 연락할 수 있게끔. 아니죠. 1388 전화번호가 있고 그 다음에 앱에다가 그 전화번호를 넣는 거가 제일 빠르다고 볼 수 있죠. 앱은 앱대로 만들고 거기에 긴급 연락망에다가 1388을 넣는 겁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네. 네, 얘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른 분들 의견도 계속 들어볼게요. 조수연 선생님, 얘기 가능하실까요? 예, 저도 1388은 생각했던 내용이고, 근데 이제 홍보가 학생들은 이게 이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학생들이 이거를 잘 알고 있는지 뭐 이런 거는 이제 학교 차원에서 계속 어떤 이런 연락처라든가 이런 취지를 이야기해 주면 홍보가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제가 알기로는 또 이제 편의점이 지역 지킴인가 뭐 이렇게 해서 예전에 각 편의점마다 그걸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은 어떻게 실행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편의점이 24시간 영업을 하니까 계속 거기에 어떤 안심 그런 긴급 연락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하면 활용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신 부분은 이제 홍보, 청년들한테 또는 위기 아동들한테 이게 제일 많이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 수단 관련해서 얘기해 주셨고, 그리고 편의점 안전 지킴이 관련해서 혹시 한 번만 더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편의점 쪽을 거의 안전 지킴이로 해서 뭐 위기 청소년들이 어떤 자기가 위기를 느꼈을 때 편의점으로 찾아가서 편의점에서는 112라든가 이런 데 긴급 버튼이 있어서 그걸 누르면은 112로 바로 연결되는 이런 시스템 구축이 전에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 그거 할 때 홍보를 매스컴에서도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저도 뭐 관심을 안 갖다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예전에 편의점을 위주로 해서 어떤 지역 청소년 안전 지킴이로 했었는데 요즘엔 어떻게 되는가 또 그걸 또 계속 활용하는 데 문제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박광현 선생님 얘기해 주시면 되세요.
금속어 해제하시고요. 조수현 대표님 말씀해 주신 거에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1388 지원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지역사회 청소년을 위해서 민간이 협조를 해서 만든 자발적 조직인데 그 안에 이제 1388 발견구조 지원단이 있습니다. 그 발견구조 지원단이 위기 청소년들을 발굴하고 센터로 연계하고 그렇게 돼 있는데 그 기간 중에 이제 편의점이 올해부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렇게 연계를 잘 시키고 하면은 그 충분히 아까 그 말씀해 주셨던 그 안심지킴이라든지 이런 걸로 유용하게 사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약간 나온 흐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임영선 선생님 손 드신 거 아니죠? 이제 손 드신 건가요? 아니죠, 아니죠. 네. 어떻게 얘기가 됐냐면, 네, 비상연락망을 구축을 하는데, 이제 거기에, 경찰이나 또 청소년 지원센터 등 이제 기관이나 아니면 연계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그 대상들을 먼저 넣고, 그리고 가장 앱에다가 이제 1338이라는 대표적인 비상연락망을 우리가 추가해가지고, 그거를 조금 운영해갈 수 있게끔 하는 것. 네, 그리고, 네, 거기에 부가적으로 이제 편의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안전망 구축 관련돼서 도와줄 수 있게끔 이미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 부가적으로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이해했는지,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하긴 했는데, 추가적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분. 네, 김영희 선생님. 네. 제가 이제 구체적인 설명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이제 저희가 고민했으면 하는 게 뭐냐면, 실은 지역사회를 들어보면 이제 아동 청소년을 위한 여러 가지 단체와 기관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아요. 무공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시설,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시설. 그래서 그것마다 자원들은 구축이 돼 있는데 저희들이 늘 이제 일을 하면서 느끼는 건 뭐 자원은 되게 많이 구축돼 있는데 이거를 연결을 뭐 컨트롤 타워는 없다. 그러니까 아동 청소년을 도와줘야겠다. 다 기관마다 뭔가를 다 하나씩 만들어 놨는데 예를 들어 비상연락망에도 뭐 요즘 아동학대에 관련해서 경찰청과 편의점이 이제 시스템을 기존에 있는 자원을 활용을 해서 아동학대를 발생하면 신고를 하게끔 지금 시스템을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문제는 각 기관과 각 부처에서 만들어 놓은 것들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느낌을 저희가 많이 받아요. 그리고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비상연락망에도 마찬가지 기존에 있는 자원들을 저희가 발굴을 해서 이게 원활히 움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것들을 컨트롤 타워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지 않으면 이런 좋은 자원이 있어도 저희들이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상연락망과 이런 시스템을 아우를 수 있는 컨트롤 타워는 꼭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각 기관마다 이제 회의를 하고 만나보면 저희들이 모르는 자원이 엄청 많아요.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아동 지킴이 각 지역사회마다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뭐 저희 같은 경우 1388 아까 박광희 쌤이 얘기했던 청소년 지원단은 이제 민간 자원이거든요.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을 도와주기 민간 자원인데 그런 것들은 다 시설마다 갖고는 있지만 지역 주민들은 정작 그 정보를 모른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원활하게 연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어딘지도 잘 모르고 그래서 이 모든 것 비상연락망과 이 모든 자원들을 컨트롤 타워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지 않으면 그리고 이러한 좋은 것들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것들이 생기면 어떨까라는 걱정은 사실 드는 부분입니다. 네,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그 이승진 선생님 손 드셨던데 얘기 부탁드립니다. 네,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요. 다시 음소거 해주시면 돼요. 네. 들리나요? 네. 네. 원래 우리 사회에서 여러 가지 어떤 위기 또는 사각지대들이 나타날 때 그게 뭐 뉴스에 나오거나 할 때 그때마다 뭐 구청이나 군청이나 뭐 시청에서 하는 건 퍼포먼스나 캠페인성 행사들을 많이 해요. 인식 개선이라든가. 근데 예를 들면 뭐 복지 사각지대다 그러면 뭐 야쿠르트를 배달하는 아주머니나 또 라이더들이라고 하죠 요즘 배달하시는 분들 주로 그리고 뭐 가스 검침원이라든가 그러니까 여러 형태의 밀접하게 주민들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이제 사각지대를 발굴하자, 찾아서 지원하자, 이렇게 선언들 많이 해요. 그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그런 뭐 뉴스들 많이 나옵니다. 선언하는 캠페인 뉴스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 되고 또 사라져 버려요. 그게 왜 그러냐면 어떤 사업이나 정책들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고 구조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체계화나 구조화는 돈과 사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하니까, 지자체 예산이 부족하니까, 정부 예산이 없으니까 민간 자원을 활용하자. 보통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민간 자원을 활용하는 건 좋은데, 그러니까 민간 자원을 활용하자라는 건 지역사회의 연결망을 만들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런 연결망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들어가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연결망이 굉장히 많아요. 청소년 선도보호위원회라든가 또 뭐 소방관들하고도 연결된 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결국 핵심은 뭐냐 하면 우리가 지역사회 안전망을 만들던, 연계망을 구축하던, 뭐 이동수단을 우리가 새로 이제 공공성을 강화하던, 결과적으로는 이거를 어떻게 구조화할 거냐.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계속 장기적으로 변함없이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거냐. 이게 이제 핵심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역사회 연계망은 사실은 제가 봤을 땐 넘친다 싶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 연결망을 어떻게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통신으로는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물리적으로 연결을 시켜줄 거냐. 여기에 이제 초점을 좀 맞춰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네, 물리적으로 연결하는 부분에 있어서 근데 그 선생님이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연락망 체계가 있었으면 좋겠다 관련된 부분에 얘기를 해주셨는데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조금 구조화시키고 체계화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생각한 부분이 있을까요? 들리시죠? 네. 네.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는 물리적으로 연결시킨다는 건 이동순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명상 약사님의 위기 청소년이 왔어. 헐레벌떡 뛰어오거나 누군가 피해서 피난을 했는데 약사님이 그 계속 챙길 수가 없잖아요. 또 자기 업이 있으니까 손님들 오고 하면 그러면 경찰에 연락을 해서 올 때까지 이제 기다리게 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럴 게 아니고 즉각 바로 이제 이동을 시켜줄 수 있게, 그 관련 기관으로 이동을 시켜줄 수 있게 체계를 구축하자는 거고, 그게 이제 안심 택시고 이제 우리가 제안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그 안심 택시를 운영하려면 콜센터가 있어야 되겠죠. 이제 거기서 연락을 받아서 택시 업체 또는 택시 기사님들한테 뿌려줄 그런 이제 인력이 필요할 거고, 그 인력이 일하는 곳을 우리가 콜센터라고 해야 될 거고, 그러면 그 인력과 콜센터를 운영하는 운영비가 이제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박광영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즘은 대리운전에도 그런 거 많아요. 대리운전 앱을 누르면 바로 전화번호가 떠. 그 전화번호 버튼을 누르면 바로 즉각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앱을 개발하는, 그러니까 콜센터 운영과 그 안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라든가, 그리고 또 앱 개발을 하고 그 앱을 유지할 수 있는 예산들, 이런 것들이 좀 당장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해했고요. 네, 그럼 일단 다시 총정리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쪽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계속 용어나 이런 것들을 수정해 주시고 방향 설정을 해가 주셔야 됩니다. 네, 일단 그러면은 정리해 보자면 이제 비상연락망이나 이런 부분들을 구축할 때 요거를 조금 자원이나 이런 건 많이 구축되어 있는데 그걸 연결하는 컨트롤 파워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제 그거에서 조금 더 넘어가서 이거를 지속화시키는, 그러니까 컨트롤 파워 관련된 부분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걸 지속화시키고 구조화시키는 것이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요거를 유지할 수 있는, 뭐 앱이 있다면 이걸 만들어서 유지할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하고 인력이 필요하다. 약간 요렇게 그래서 뭐 인력 같은 경우에는 뭐 안심택시 관련해서 바로바로 나타나서 대처해 줄 수 있는 게 필요하다.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혹시 맞거나 아니면은 이제 다른 의견 계속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네, 컨트롤 타워. 네, 죄송합니다. 수정할게요. 제가 좀 무지하네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세부적으로 사회 안전망. 아, 누가 이렇게 잘못 썼네. 제가 아닙니다, 이거. 네. 죄송하고요. 네. 이렇게 저희가 작성해보고 있는데, 그러면은, 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여기를 그러면 저희가 세부 방법에 이렇게 조금 흐름대로 한번 써봤는데, 요거를 한번 읽어봐 주시고 선생님들이, 요거는 뭐 단어 수정도 괜찮고 조금 더 단순화시켜서 이거를 방안으로 잡고 이제 대상이나 예산 이렇게 넘어가 보려고 하거든요. 선생님이 글씨 다들 보이시죠? 그럼 마지막으로 요거 휴대폰을 확대하면은 또 잘 보이거든요, 글씨가. 확대해서 한번 읽어봐 주시고, 요 표현은 요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요거는 조금 더 요렇게 문장화 시켰으면 좋겠다. 이제 선생님들께서 생각해 봐 주시고 얘기해 주시면 제가 이제 옮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 봐 주시고 자유롭게 음소거하고 얘기해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뭐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릴 것이며, 뭐 앱을 개발할 때 뭐 데이터나 이런 것들도 많이 필요하니까 걸리는 시간, 선생님들께서 한번 임의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안심택시와 연계시키기까지의 그 과정과 얼마나 걸릴까,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봐 주시고, 네, 생각해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앱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었을 때 제가 느끼기에는 청소년들이 이걸 직접적으로 쓰기보다는 대처하는 사람들이 쓰는 어플 같거든요. 그래서 청소년들도 해당이 되는 건지 아닌지 이런 것들도 선생님께서 좀 더 의견을 주시면 제가 정리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정리를 좀 더 해봐야겠네요. 네, 허동영 선생님이 이게 뭔가 점점점 하고 계시는 게 화면 공유에서 잘 보이는데 뭘까요? 아, 넣어서 할 때 밑에 넣어 할 때 히읗이 들어갔네. 아니, 누가 이거를 이렇게 써놔가지고 곤란하게 만들었네. 네. 네, 또 다른 분들 얘기해 주실 분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승진 선생님 얘기해 주세요. 그 공무원들, 특히 지자체 공무원들이 어떤 사업을 이제 만들고 집행을 할 때에는 제일 많이 고민하고 요구하는 게 실적이에요. 실적. 실적이 있어야 예산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먼저 해서 이게 유용하고 일정하게 실적이 나타나면 우리가 예산은 지원해 줄게. 이렇게 이제 접근하는 경우가 순서가. 근데 이제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실적을 지금 요구하기보다는 일단 그 필요성을 먼저 부각을 시키고 사업을 해서 그 실적들을 만들어 나가니까 그러니까 순서를 좀 바꿔야 되겠죠.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받아서 지역 주민과 연결해주는 파이프 역할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지자체 구청이나 군청은 자체 사업을 잘 만들지 않습니다. 만들어도 예산이 너무 부족하고 이러기 때문에 정부나 울산시에서 진행하는 사업들 그냥 전달해주는 단순한 역할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어떤 실적보다 이제 필요성을 먼저 좀 부각을 시켜서, 그러니까 실적 요구하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리고 그래서 겪게 되는 어떤 우리 실패, 참 하면 좋은데 우리는 돈이 필요한데 저쪽은 실적을 먼저 보여달라,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걷어내고 이게 지금 이게 실패 박람회잖아요. 실패 박람회 이름에 맞게 어떤 요건이 갖춰지고 필요하다라는 것이 동의가 된다면 일단은 좀 든든하게 시작할 때 지원해주는 그런 이제 분수령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거를 어필하게 된다면, 근데 이제 실적을 요구하는 이유가 그래야지 이거에 대한 신뢰도가 쌓이기 때문에 뭐 지원이나 이런 걸 해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 어떤 부분도 생각하면 좋겠냐면, 지금 당장은 데이터가 없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에 지원을 받는다면 요렇게까지 해볼 수 있다. 요거에 대한 선생님들의 의견 혹시 있으실까요? 뭐 안심택시나 또 아니면 다른 비상연락망을 활용해서 예를 들면 청소년들이 기다리는 그런 시간을 최대한 많이 줄이는, 그래서 뭐 이런 어려움을 대처하는 상황을 뭐 몇 % 줄여보겠다. 약간 이런 미래지향적인 목표 이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혹시 선생님들 의견 있으실까요? 네, 허동현 선생님. 음소거 해제하고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 김현찬 선생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지금 그 방금 그 이승진 씨하고 이야기하는 부분하고 지금 조금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은데, 우리 행정 중에서도 어떤 공공복지 부분에서는 그 성과 위주의 평가를 하다 보니까 어떤 실적이 담보로 한 상태에서 예산을 책정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사업이든 그 시행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민간 부분에서 이 사업을 자기 희생을 해서 음소거가 돼서 선생님 음소거 해제하고 다시. 한 다음에 그 공공의 영역을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일 순서가 바뀐 것 같고, 어떤 공공복지 부분에서는 성과 위주보다는 어떤 시도를 이런 그 그 공공정책에서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민간 영역에서 발굴했던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그 사업을 진행하고 난 다음에 설사 그것이 실패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구나 하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그 충분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다시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해서 이게 어떤 목표를 가질 것이냐, 이거 하면은 이거 시행 안 해본 상태에서는 우리가 만약 이 사업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성과를 가진다고 예상한다는 게, 이거는 그냥 우리 공수표를 하는 이야기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공공복지 부분에서는 그 집행하는 집행권자나 그 공공기관에서 좀 관점을 성과 위주의 방식이 아니라 왜 무엇을 필요해서 우리가 그 정부에서 해줄 것인가, 그렇게 인식을 좀 바꾸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계획해 갈 때도 이제 실적보다는 필요성을 먼저 부각해 가는 방향, 저희가 계속 그렇게 움직여가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제 남은 시간이 저희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하나 구체화시킨 거를 정책에 도입하는 과정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의견들을 계속 주시면 되고요. 얘기해 주신 앞부분에 있는 세부사항 관련해서 일단 김영희 선생님 얘기 듣고 이후에 빠르게 진행할게요. 아까 이제 성과 부분을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상 이제 성과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게 정책을 하려면 예산이 필요한 거고, 그 예산에 대해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이제 성과를 많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성과도 중요하지만, 이제 성과를 보여줄 수 있으면서 당연히 저희가 성과를 제시를 하겠지만, 지금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성과를 보여줄 수 없는 것들도 많거든요. 그렇다면 꼭 정책이라는 게 성과로서 필요성이 아니라 실무자라든지 대상자, 이 정책의 대상자가 있으면 그 사람들의 필요성이나 욕구 조사 이런 것들이 이 사업이 시행해서 얼마나 필요할 것 같고 도움이 될 것 같으냐라는 것들도 하나의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근거로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실무자로서 그게 필요하다라고 어필은 하지만 결국은 저희가 성과에서 부닥쳤을 때 지역 주민들이 이게 필요하고 이거를 일하는 사람들이 이건 타당성이 있고 실효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만으로서도 정책의 필요성은 어필할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성과를 제시할 수 있으면 성과를 제시하면 되겠지만 성과를 제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다른 방법으로서 정책의 필요성을 어필하는 것들을 좀 고민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키워드를 통해서 했을 때 좀 정리를 아까 해볼 때 어떠냐라는 것들을 했을 때 저희가 생각하는 그림은 어떤 이 지역사회에 있는 자원들을 잘 이렇게 컨트롤 타워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고 그 안에 비상망, 비상연락망, 비상앱들이 구축이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의해서 그 서비스의 대상은 기관의 실무자들만 잘 연결하고 그 기관의 실무자는 결국은 자기가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 청소년들에게 결국은 이 비상 연락망 이건 홍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이승진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구조화를 시키는 데 있어서 일단은 이 모든 것들을 총괄할 수 있는 아우를 수 있는 컨트롤 타워로서의 무언가가 만들어지고 그 안에 비상 연락망, 비상 웹 그리고 뭐 안심 택시 뭐 택시하고도 연결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전부 이제 연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이승지 쌤이 얘기했던 구조화 사람이 뭐냐면 이 좋은 정책을 시스템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조직이나 무언가가 있어야지 이게 원활히 들어가지 이것만 만들어져서는 운영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컨트롤 타워로서의 무언가를 확실하게 예산에 의해서 만들어져야지 이게 잘 굴러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컨트롤 타워 관련된 부분에서는 저희가 네. 의견을 내거나 이렇게 하기는 어렵나요? 뭐 종류가 뭐 비상연락망, 앱, 안심택시 이런 걸 활용할 수 있다 이런 건데 그거를 전체적으로 봐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라는 네.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 만약에 그 저희가 112에 전화했을 때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거는 112는 모든 일들을 관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위기 청소년만 112는 위기 청소년만 다루는 게 아니라 노인도 지역 모든 대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로 필요할 때 이게 도움으로 즉각 연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위기 청소년을 전담하는 어떠한 이제 조직이나 기관이 있다면 그 업무에 관해서에서는 그것들에서 다 연결하고 실행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의 경우 이제 공공에서 할 때 보면 이런 것들을 어떤 기관에 이 일을 맡길 것이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업무를 가장 최대화 잘 이해하고 흡수하고 연결할 수 있는 그 어떤 그런 조직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이런 무언 것들이 좀 그려져야 이 업무를 이제 잘 수행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네. 얘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정책을 제안을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일방적으로 요구만 한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럼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우리 기관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도울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대처해 갈 수 있다. 이렇게 선생님들이 각 기관이나 아니면 속해 있는 곳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 또 같이 어필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들 자유롭게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각자 조직에서 속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 네. 자유롭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런 체계가 만들어진다면 우리는 여기를 이런 식으로 연계해서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거. 네, 김영민 선생님. 저희는 당연히 위기 청소년들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런 위기 청소년들은 지역사회에 있는 저희가 같은 이제 상담복지센터라든지 청소년 관련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위기 청소년들을 저희가 연결하고 그리고 만약에 아까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꼭 저희 기관이 아니어도 지역사회에 그런 청소년이 발생이 한다면 안심택시는 만약에 택시가 이동수단으로 활동한다면 그 어떤 곳에 보내야 되고 이런 청소년한테 어떠한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정보 교육 이런 것들을 저희 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위기 청소년들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청소년 긴급 그 무언가가 만들어졌을 때 이런 것들 청소년의 이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필요한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역할들은 저희 같은 기관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혹시 선생님 기관이 어디에 속해 있는 기관인지 한 번만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저희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고요. 네, 그래서 지금 울산에는 5개 센터가 지금이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전국에는 220여 개의 센터가 다 구성이 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네,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것이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도와줄 수 있다. 약간 요 의견을 얘기해 주시는 부분이라서 다른 선생님들도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허덕현 선생님. 예. 방금 김영민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아동이나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에서 어떤 상황 발생 시 저희들한테 그 연락을 해주면은 저희들 그 가장 근접거리에 있는 그 택시 기사분한테 그 출동해서 그 도움을 주도록 할 수 있는 게 저희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그 이제 그렇게 하기 전에 저희들이 이제 해야 될 부분이 아동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분들이 이제 그 위기 상황에 대한 사례를 저희들이 교육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리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인지 그 충분히 교육받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시행을 하면은 좀 더 효율적으로 그 이 안심 그 위기 아동 청소년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이 이제 속한 부분이 안심 택시 관리 어디 택시 맞죠? 네. 예, 택시 회사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분들 선생님 계속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임영상 선생님. 네,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울산에 200 몇십 개 이제 약국이 있는데 뭐 약사회나 이런 기관을 통해서 그 위기 청소년을 그 연계 시까지 다시 택시가 올 때까지라든지 아니면 그 복지센터에서 올 때까지 연결이 될 때까지 보호하는 역할이나 혹은 그 위기 청소년을 이제 아무래도 문턱이 낮은 곳이니까 편의점처럼 이제 발굴한다든지 뭐 그런 역할들을 약사회에 건의를 해서 네네네.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또 다른 선생님들. 응급조치도 되겠죠. 응급조치. 예. 응급조치. 네, 감사합니다. 이거를 제가 정리해서 조금 또 다듬어가지고 이제 선생님들이 막 나 이렇게 무조건 하겠다 이렇게까지는 아니고 제가 다듬어서 좀 이해할 수 있게끔 정책을 만들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선생님 의견 있으실까요? 네. 네. 이승진 선생님. 네. 저는 지금 이제 지역의 민간 연구원에서 이사로 일을 하고 있어요. 이사를 하면서 지자체나 이제 울산시나 또는 의회, 이제 의원님들을 자주 만나서 어떤 정책을 의논하고 쉽게 말하면 컨설팅을 하는 거죠. 제가 한 시민단체에서 한 20년 가까이 이제 활동을 했던 그 이제 거버넌스나 협치와 관련된 공공정책과 관련된 어떤 그런 것들을 컨설팅을 좀 해드려요. 실제로 그걸 사업화하거나 조례를 만들거나 제가 관여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어떤 역할을 찾아야 된다면 그런 것들을 실제 울산광역시에서 정책화할 수 있도록 그리고 관련된 부서의 우리 또 공무원분들이나 또 시의회 이제 의원님들이나 또 민간에 이제 그런 것들 관여하고 있는 민간의 전문가분들을 잘 연결을 해가지고 이 사업이 시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제가 그 이제 연결다리 역할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연결단. 이상입니다. 네,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진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조금씩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가다 보면은 이 정책이 진짜 자리 잡을 수 있게끔 만들어져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선생님들 얘기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은 아직 채우지 못한 부분만 저희가 채우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30분이 지날 수도 있는데 최대한 빨리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상자 관련해서 저희가 그러면 이거를 정책화할 때 요거를 사용하는 대상이 이제 저는 위에 얘기해 주셨었던 경찰 또 아니면 복지센터, 청년지원센터 이렇게 그분들이 사용해서 청소년들을 도울 수 있게끔 위기아동 청소년들을 도울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걸로 이해가 됐는데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을까요?
네, 이 정책과 이 사업에 대한 대상자. 네, 선생님. 김영희 선생님. 음소거 해제하고 얘기해 주셔야 합니다. 음소거 해제하고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예. 들리시나요? 네. 예, 예. 저희들이 이제 해보면 청소년들이 이제 발달성 특이 있어서 이런 게 있다라고 바로바로 사용하지는 않아요. 보통은 이제 처음에는 이제 청소년과 이제 접촉하는 이제 대상 기관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하면서 이제 아이들이 점점 사용할 수 있게끔 도와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위기 청소년이 직접 이용을 해야 되겠죠. 근데 보통 저희들이 일을 해보면 위기 청소년들이 그거를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데는 시간과 여러 가지들이 걸리기 때문에 대상 기관과 청소년이 이 사업의 대상자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네. 네, 대상자는 일단은 청소년과 접촉하는 대상과 기관, 더 나아가서 위기 청소년들이 직접 쓸 수 있어야 된다. 네, 얘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런 정책을 우리가 만들어서 시행해 가기까지의 기간이 좀 어느 정도 걸릴까? 그냥 예측만 해주시면 되거든요. 뭐 중기, 단기, 뭐 이렇게 이제 선생님들 생각하시기에 뭐 장기 이렇게 단기는 뭐 1년 이하로 우리가 정책을 뭐 이렇게 시행해 갈 수 있다. 중기는 뭐 1년에서 3년 정도 걸릴 것 같다. 이걸 정책화하는데 장기는 3년 이상 꾸준히 이렇게 정책화해 가야 될 것 같다. 어떤 부분이 조금 더 이 정책에 맞을까요? 네, 이승진 선생님. 문서가 해제하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일단 우리 안심택시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제 북구청에서 시범적으로 우리가 한번 진행을 해봤던 경험이 또 있고, 크게 큰 돈이 들어가는 사업은 아니에요. 사실 이 사업이 다른 사업들에 비해서. 근데 꼭 필요한 사업이긴 하고, 그래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뜻을 모아서 정책을로 이렇게 연결을 한다면 얼마든지 올해 이제 연말에 내년도 예산을 반영을 해가지고 바로 시행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앱 개발을 하는 게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 수준의 앱이면 굉장히 간단한 앱이에요. 그래서 앱 개발하는 것도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고 이미 지역 사회 자원은 구축이 되어 있고요. 각자의 역할들도 지금 앞에 말씀하신 거 보니까 분명히 다들 인식하고 계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예산을 얼마나 반영할 거냐, 이제 콜센터를 어떻게 어디에서 운영하고, 이제 사람을 얼마나 써야 되고, 이제 이런 게 이제 제일 중요하겠죠. 근데 아까 이제 컨트롤 타워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시나 뭐 국군에서는 주로 이제 위탁 기관을 찾아요. 본인들이 해야 될 일이긴 한데 자기들 다 그거를 이제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위탁 기관을 찾기 시작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뭐 아동 기관에 맡길 거냐, 뭐 청소년 기관에 맡길 거냐, 뭐 연령대도 다르고, 하여튼 이게 사각지대가 또 분명히 생길 거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컨트롤 타워는 택시 업체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기사님한테 무언가를 지시하고 연결할 수 있는 조직, 거기서 컨트롤 타워를 만든 게 좋을 것 같고, 그러려면 택시 업체가 사실은 이제 영리 사업을 하는 업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영리 사업을 하는 업체에 이 시나 정부 예산 사업을 맡기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원하는 게 아니라면 뭐 저기 가스비 그 보조하듯이 그러려면 그 택시 업체 중에서 이제 이 사업에 관심이 있거나 시행이 가능한 업체들끼리 좀 모여가지고 사단법인이나 사회적 협동조합들 좀 구축을 하고 시에서 이제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거기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것이 좀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 사단법인 같은 경우에는 요건만 갖춰지면 짧으면 3주에서 한 달 안에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산은 올해 이제 연말에 책정을 해서 내년에 시행을 하고 그 전 단계에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이 모여서 좀 비영리 단체, 비영리 법인을 구축하고 예산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요 정도면은 올해 연말 안에 이게 다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얘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저희 다 됐기 때문에 꼭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분, 얘기해주고 싶은 분 있으면 손 들고 얘기해주시면 되고요. 없으면 마무리하려고 하거든요. 선생님 마지막으로 선생님들께서 해주고 싶은 말씀, 조금 더 추가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면 됩니다.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은 저희가 정책 관련해서 그래도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큰 주제를 통해서 위기 청소년 긴급 상황 시 대처 방안 관련해서 조금 진행 방향이나 세부 방법들이 나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다 녹화가 되어 있으니까 꼭 다시 한번 들어보고 이 녹화본이 또 다 위로 보고가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얘기해 주신 정책이 꼭 시행될 수 있게끔 저희가 많이 이제 제가 시행하겠다 이렇게는 어렵지만 시행할 수 있게끔 많이 보고 드리고 또 수락해달라고 얘기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저희 공지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네,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쉬는 시간 없이 해버렸네요. 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공지가 어떤 거냐면 이번 주 목요일 날에 실패 박람회 오프닝 퍼포먼스가 있어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바뀌게 되면서 이제 줌을 통해서 퍼포먼스를 할 예정이고 그때 이제 시장님도 와주셔서 이제 개회식 때 참석해 주실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참석하기 어려우신 분 그때 알려달라고 했었는데 지금도 한 번 더 파악해 보려고 하는데 참석하기 어려우신 분만 손 들어 주실 수 있나요? 네, 확인했고요. 네, 이미 늦으셨습니다. 참석해 주시고 농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시간 내주셔서 선생님들 참석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미리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 명단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오늘 마지막으로 참여해 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하고요. 이것이 전체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끔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너무 고생하셨고요. 네, 지금부터 퇴장해 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아, 네. 다시 챌린지 화이팅입니다. 네. 너무 예쁘신데요, 다들. 네, 감사합니다. 퇴장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